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용로그의 성질 두 번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형, 대표 유형으로 잡히는 소수 부분이 같았을 때의 유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었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유형이 아니었을 때 나머지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구독은 다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용로그 성질 2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상용로그 성질 2, 일단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정수의 성질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원래 정수 자릿수 이제 물어보는 형태죠. 근데 이때 이 정수의 성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는 거꾸로 생각을 할 겁니다. 로그 A의 정수가 n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그때 걔는 식으로서 로그 A는 n 플러스 알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예제 마지막 문제에서 들어갔던 것처럼 부등식으로 로그 A가 n 이상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끔가다 이제 표현에서 들어가다 보면 가우스라는 거는 우리가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가우스 로그 A요 라고 한다면 그게 n이다. 이것도 결국 얘가 로그 A의 정수가 n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때 이 상태에서 이 두 번째 표현 얘를 갖고 들어간다면 n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A가 n 플러스 1보다 작다면 지수로 바꿔주니까 A가 10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n 플러스 1보다 작아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네요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 A의 정수가 n이다 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다시 문제에서 해석을 한다면 얘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걔는 이런 표현을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소수의 성질에 대해서도 말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도 거꾸로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문장을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첫 번째,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면 그때는 정수가 될 겁니다 라는 거를 포인트로 가장 많이 잡아요. 두 번째, 로그 A에서 가우스 로그 A를 빼는데 이게 지금 뭐죠? 로그 A의 정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빠지면 얘가 소수 부분이고, 그럼 얘는 로그 B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여기 있던 식을 갖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첫 번째 식을 갖고서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가 어떤 정수로 똑같았으니까 정수 n이라고 써진다면, 그럼 이때 로그 B분의 A가 n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B분의 A는 결국 10의 n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진수 A와 진수 B 이거의 숫자 배열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얘네의 숫자, 진수의 숫자 배열이 똑같다 라고 얘기해 주겠죠. 여기 내용도 같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소수분이 같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소수분이 같다라는 문제는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더 많이 쓰는 건 이 1번식을 갖고서 표현을 하는 걸 되게 중점적으로 문제를 건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섯 번째 내용에서는 여기 쪽에서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이 문장은 거꾸로 돌아가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결국 정수예요. 이번엔 합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진짜 합했었을 때 그때 얘도 그러면 결국 정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예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7번, 이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한 대표 유형 문제예요. 로그 x의 정수가 2이고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때 이거를 만족하는 결국 x의 곱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때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요, 두 로그의 차가 정수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소수분이 같았는데 소수분 모르잖아. 그럼 소수분을 빼줘서 표현을 해줄 거라고. 즉 로그 x 5제곱 마이너스 로그 x 세제곱 얘가 정수가 돼요 라고 캐치를 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5 로그 x 거기에 마이너스 3 로그 x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결국 2 로그 x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다. 이거를 포인트로 먼저 잡아놓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로그 x의 정수가 2다 라고 알려줬죠. 그럼 얘는
이거를 갖고 부등식을 쓸 건데, 그럼 로그 x의 정수분이 2라는 건 로그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리고 3보다 작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줬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로그 x니까 결국 부등식으로 2로그 x라는 값은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줬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다? 얘가 정수해야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때 2로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 이상 6보다 작은 정수는요. 결국 4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 2거나 또는 결국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x 값은 10의 제곱이거나 또는 10의 2분의 5제곱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때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얘는 10의 2분의 결국 9제곱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서 첫 번째 소수 부분이 같을 때라고 하는 건 두 로그의 차가 정수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제 8번 문제에서도 로그 x의 정수가 3이고요. 그리고 로그 x의 소수분과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분의 합이 1일 때라고 했어요. 이번엔 뭐야? 소수분의 합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두 로그의 합이 정수다라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소리야. 합이 1이라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다시 쓴다면 두 로그, 즉 로그 x와 더하기 로그 세제곱근 x 얘를 더한 값이 결국 정수가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방금 예제 7번처럼 비슷하게 풀 거라고. 그러면 로그 x 더하기 세제곱근 로그 x는 결국 3분의 1 로그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4 로그 x인데 얘가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를 체크해 놓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이제 주어진 조건 얘를 갖고 부등식을 먼저 써보면 되겠죠. 그럼 이때 로그 x의 정수가 3이라는 건 로그 x는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원래 4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는데 아까 문제랑 조금 차이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때 뭐 한대요? 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는 얘가 얘랑 더해져서 1이 된다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떤 소수분이 1이라고 한다면 얘네는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고 베타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결국 얘네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안 된다. 즉 여기에서는 같다 표시를 얘를 붙이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0일 수는 없다고. 0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문제랑 차이점은 여기는 같다 표시가 안 붙는다라는 걸 꼭 캐치하시고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문제와 똑같이 3분의 4 로그 x를 찾으니까 3분의 4 로그 x는요. 양변에 3분의 4를 곱해주니까 4보다 크고 3분의 16보단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지금 정수가 되는 걸 찾으랬으니 결국 3분의 4 로그 x가 가질 수 있는 저거 사이에 있는 정수는 5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로그 x는 결국 이때 얘가 지금 4분의 15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 가수는 옛날 말이고요.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거든요.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그럼 로의 소수 부분은 정수 플러스 소수로 다시 표현하다 보니 얘는 3 더하기 4분의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3 더하기 얘는 0.25니까 그럼 이거의 소수 부분은 0.25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제 8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제 7번과 예제 8번은 대표 유형이거든요. 실제로 로그 문제에서. 그래서 그 내용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표 채우는 거 한번 볼게요. 네, 6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왜 다루냐면 방금 예제 7번과 예제 8번을 푼 것처럼 예제 7번은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리고 예제 8번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었을 때는 문제 풀이가 거의 유형처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나머지 유형에서는 우리가 진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문자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거예요. 그러면 로그 x를 어떤 n과 알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건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요 하면서 이때 알파가 0 이상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요 이렇게 표현했던 건 기억을 하시겠죠. 그럼 이거 갖고 지금부터 나머지 로그 x제곱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걸 기억을 해볼 거예요. 그럼 로그 x제곱은요 2 로그 x랑 똑같은 거고, 그럼 얘는 결국 2n 플러스 2알파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정수는 2n이라고 표현하면 소수 부분을 2알파라고 쓸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2알파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잖아. 그럼 소수의 정의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을 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잘라서 표현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야기 자체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을 먼저 표현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알파가 1보다 작았을 때는 그때는 2알파를 그대로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2알파가 소수니까 얘의 정수는 그대로 2n이 되겠어요. 이렇게 써지는데, 근데 이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알파가 2보다 작았다면 그때는 소수가 2알파면 안 되겠죠. 왜? 1보다 벌써 커버렸으니까. 그럼 이때 소수 부분은 2알파에서 1이 빠진 게 소수예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때 정수는 얘랑 더해져서 결국 2n 플러스 2알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즉, 이런 경우에서는 결국 소수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쓴 상태에서 정수 부분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로그 x 세제곱이라는 형태는 뭐죠? 로그 x 세제곱은 3 로그 x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3n 플러스 3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지금 얘 때는 3알파가 돼버리니 0보다 크거나 같고 3알파가 1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때 경우는 세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을 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표현을 하셔야 돼요. 2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알파가 3보다 작았을 때, 그럼 이랬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을 땐 그대로 3알파가 된다. 그럼 이때 얘는 그대로 정수가 3n이겠구나. 이렇게 써지는데, 얘는 1보다 커버리니까 그러면 이때 정수 부분은 3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소수 부분은. 그럼 이때 정수는 3n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3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n 플러스 2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즉 이 경우에서도 결국 소수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그럼 이제 로그 루트 x라는 표현은 들어가 볼까요? 그럼 로그 루트 x는 얘는 2분의 1 로그 x고, 그럼 다시 쓰면 얘는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1 알파여 쓰여지는데, 방금 보니까 계속 소수분 갖고 놀았잖아. 근데 이번엔 2분의 1 알파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 알파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서 얘는 소수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걸리다 보니까 2분의 1n 얘는요 무조건 정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더니 이 n이 홀수였을 때와 짝수였었을 때,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2로 나눠지니까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홀수였을 땐 짝수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얘에 따라서 결국 표현이 달라지겠구나. 즉 n이 짝수였었을 때와 그 다음에 n이 홀수였었을 때를 표현을 따로따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n이 짝수였을 땐 얘가 아까 나눠 떨어지는 것처럼 2분의 n이 그대로 정수가 될 거다. 그럼 소수 부분은 2분의 1 알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홀수였대요. 그럼 예를 들면 2분의 n이 3이었으면 3이죠. 그럼 이때는 결국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얘에서 얘만 정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야? 이 2는 3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n-1 얘가 지금 홀수였을 때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이었었을 땐 그때는 정수를 표현한 상태에서 소수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로그 x분의 1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공간 남은 데다가 쓸게요. 로그 x분의 1은요. 마이너스 로그 x요 이렇게 배우겠죠.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알파인데요. 이때 결국 여기서 쓰다 보면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는 그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 왜 두 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라고 한다면 이때 경우는 이겁니다. 그냥 알파가 만약에 0이었다면 알파가 0이었다면 그때 소수 부분은 그대로 알파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n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이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았을 땐 소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댔잖아요. 그럼 이때 뭐야?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1을 하나 더 빼준 n 마이너스 1이요. 즉 얘는 소수 부분을 갖고 다시 정수 부분을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6번 왜 다뤘을까요? 라고 한다면 예제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예제 7, 예제 8처럼 결국 우리가 기본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상용로그의 성질 2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상용로그를 두 단원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로그 어떤 n이라는 애가 지금 정수 플러스 소수라는 건 저번 시간에도 배워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 예제 7, 예제 8은 대표 유형으로서 좀 기억을 하자라는 걸로 한 첫 번째 배운 겁니다. 그럼 소수 부분이 같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들어가자? 두 로그의 차,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준 얘가 정수여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면 그때는 두 로그의 합이 정수여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것까지는 예제 7, 8번을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나머지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다뤘던 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예제 7번과 8번이 아닌 경우에서는 예제 7과 예제 8이 아닌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해서 결국 예를 들면 로그 x 제곱의 정수 소수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 라고 한다면 소수를 갖고 표현을 먼저 한 상태에서 정수를 들어갔었고 로그 루트 x 이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했었을 때는 그때는 결국 정수를 갖고 서수를 표현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표를 다시 한번 스스로 채워보면서 그 표에 대해서 무슨 의미였는지 꼭 보시고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